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는 여순 11구 사건 75주기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여순 11구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턱없이 더디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여순 사건 75주기를 맞아 특별법 시행 이후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 박소정 운영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순 사건 75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쉬쉬해야 했던 통안의 역사라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꺼려하시기도 하고요. 또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 특별법 시행 이후 이런 부분들 좀 달라졌을까요? 국민적 관심은 아직도 여전히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족들은 어느 정도 한이 좀 풀린 듯 이제 자기들의 삶을 의연하게 좀 얘기하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전라남도 그다음에 뭐 순천시, 여수시 등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지역에서 여순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박소정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여순 사건 유족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이 특별법 시행 후의 과정들을 유족분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연세가 제일 어리신 분이 75세입니다. 네. 그 당시에 유복자로 태어나신 분들이 그러면 엄청난 고령이시잖아요. 네. 본인들이 이제 특별법이 돼서 이제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안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상규명 조사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희생자 결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들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요양병원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유족들은 우리 죽기 전에 좀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야 됐는지 희생되었어야 되는지라는 걸 좀 알고 죽을 수 있게 해주라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한숨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월이 되면서 전남 동부 지역 안팎으로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이 되고 추모제도 진행이 네, 되죠. 그렇습니다. 네. 정부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혼의 차원에서 그 합동 추념식이 이번에는 고흥에서 열립니다. 네. 고흥 공설운동장에서 그래서 9시 30분에 이제 식전 행사를 하고 10시에 그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이제 그때부터 뭐 다 정부 대표, 도지사, 뭐 유족 대표 이렇게 추념사에 이어서 이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안하는 그런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한 500여 명 유족들과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각 그 지역마다 추모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19일 날 오후에 네. 그 광양에서도 열리고 그다음에 여수에서도 열리고 순천은 20일 오후에 네. 그다음에 구례 같은 경우는 뭐 21일인가 23일인가 이렇게 이제 전체 정부 차원의 합동 일영제는 19일 오전 10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진 지 2년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토록 염원하던 일이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꼽으실까요? 가장 큰 변화는 전국에서 이 여순 사건을 알기 위해서 네. 역사 투어를 많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큰 변화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교육계에서 교육 관련자들 또 학생들에게 여순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투어하는 이런 그 특별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순천 같은 경우나 여수시 같은 경우는 시티 투어에 네. 여순 사건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코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변화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곳곳에
지금 뭐 여수, 순천, 뭐 광양, 구례, 보성, 고흥까지도 이제 관련지에 표지판을 세워서 공개적으로 네. 여순 사건은 어떤 역사이고 그다음에 이 곳에서는 어떻게 희생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표지판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는데요. 그럼에도 희생자나 유족분들의 피해 접수가 상당히 더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여순 사건은 특별법이 이제 너무 늦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신고 접수도 많이 늦었지요. 네. 그래서 유족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고령의 유족들이 기억이 또 희미하기도 하고 또 보증인 서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한 7천여 명 했고 네. 그다음에 연장되고 나서는 한 500명 미만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문제가 신고 네. 접수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제 희생자로서 또 유족으로서 확정 결정을 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 명이 넘는 신고 접수 중에 현재 419명만이 네. 희생자입니다라고 결정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게 언제 7천여 명을 다 유족으로서 또 희생자로서 확정 결정을 해줄지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상규명 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도 제대로 착수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좀 많습니다. 네, 이후 지난 7월에는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신고 없이 희생자를 인정하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후 희생자 심의와 인정에는 조금 속도가 붙었을까요? 이제 뭐 개정을 해서 그 점은 이제 좋은데 네. 그게 이제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뭐냐면 일기 진화이 때 그 진실 규명을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인정을 하자라는 것이 이 개정안인데 이미 그분들은 거의 미리 신고를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419명의 결정 통지 받으신 분들이 거의 그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보증인 없이 네. 그 증명된 서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법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네, 사실 피해 접수 신고 기한이 이제 올해 말까지인데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1차 때 7천여 명이었고 지금 연장을 해서 지금 곧 12월 말일까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 500명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때 거의 많이 신고 접수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사실 특별법에 직권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직권조사를 가지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네. 꼭 그 신고자에 의한 그 조사만이 아니라 국가가 직권조사를 해서 지금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여순 때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희생이 되었는가를 조사할 수 있는 그 법의 시행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 보완해 가야 할지 이제 짚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내년 10월이면 여순 사건 진상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진상조사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점을 꼽으시던데요. 이 부분 역시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쨌든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권조사를 최대한 시행되도록 그 신고와 관계없이 희생자와 피해 상황을 일괄 조사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관 확충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난해에 10월 6일 날 이혼회가 진상규명 조사 개시를 했는데 현재 1년이 넘어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그런 만큼 유족 및 여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세력과 지자체 등은 특별법과 시행령을 수시로 확인하고 네. 그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수시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에 대한 지원급 지급 문제도 사실 떠오르고 있고요. 또 신속한 무죄 판결을 위한 직권 재심이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 역시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네, 특별법에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특별법 발의 시에 우선 법부터 만들어 놓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유족들은 이제 배보상이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고 배보상을 받는 것이 이제 희생자들에 대한 네.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유족들이 살아온 그 한많은 세월을 보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빠져 있는 것들은 22대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순 사건 이야기를 할 때 꼭 따라오는 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죠. 두 사건을 따로 떼어놓고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 4.3 진상규명 과정과 비교했을 때 여순 사건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 꼽으실 수 있을까요? 많이 미흡하죠. 제주 4.3의 진압명령이 부당하다고 해서 14연대 군인 일부가 거부하고 일어난 이 여순 사건에 이제 촉발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역사는 대한민국 현대사라서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주 4.3 특별법은 23년 전 2000년 1월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도 23년 빨리 이게 제정이 되어서 네. 그동안에 개정이 수십 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하지만 많이 완성된 그런 특별법으로서 제주 4.3은 지금 진상규명이라든지 희생자 명예회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3년 전에 제주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됐던 이 법을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고 좀 완성된 것을 우리는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0년 1월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그해 3년 뒤에 10월 정부가 이제 제주 4.3 진상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상 그 조사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비로소 이제 진정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진상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 제주 4.3의 역사를 규명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2021년 우리 특별법이 제정하는 그해 2월 26일 날 제주는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희생자 보상 문제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내년부터 이제 보상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제주 4.3의 특별법인데 저희들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내년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온 지역민들이 유족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제정된 특별법이고 또 이로써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참 어렵게 얻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진상규명과 그리고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의 우리 지역 사회가 그럼 어떤 노력들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이제 국민들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온 그 한과 억울함, 그 다음에 역사의 진실과 결국에 이르러서는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역사를 규명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특별법 시행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네. 이 특별법 시행이 제대로 되는지 지역민, 지역사회 모두 함께 이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순 사건을 이데올로기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생명과 평화의 관점에서 생명은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너에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이 참혹한 역사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순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좀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생명과 평화의 관점에서 좀 본다면 결국은 나의 역사이고 너의 역사이고 우리 모두의 역사라는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그리고 광주 5.18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순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했다시피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없이 여러 지역에서 연대해서 잘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이 특별법에는 피해 지역이 전라남도 전체, 네. 전라북도 전체, 그다음에 경상남도 일부가 피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전남 동부 지역의 6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앙위원이시고 또 전라남도 실무위원장이신 전라남 도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요구했던 게 실무위원장인 전라남도 도지사가 전라북도 도지사,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지사하고 좀 연석회의를 하고 네. 또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좀 연석회의를 자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함께 하나의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라는 이런 노력의 시간들이 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유감이고요. 어쨌든 지금 좀 예기치 않게 벌써 추모공원, 평화공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단 갈등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지만 그 문제는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가 제대로 나온 다음에 네. 이 문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식으로 추모공원 평화재단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평화공원, 추모공원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행정당국과 유족회와 지역사회 여순 관련한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들이 좀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 좀 연대의 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향후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력해서 활동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네, 특별법 명칭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것이 중요하고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더디게 가고 있고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진상규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더 주력해서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민이 쓰는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를 지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운동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특별법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범국민연대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범국민연대의 노력으로 또 많은 지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의 역사이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역사로 인식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순 11구는 전남 동부 지역만의 지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일어났던 통한의 역사입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